네 주제에 변호사 사모님이 가당키나 하니? 길 옆에서 다리 밑에서 노숙해야 할 기생충년이? 남편 잘 만난 덕으로 변호사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사는 꼴은 내가 절대 못 보지. 변호사인 네 남편은 내가 가졌으니까 넌 내 남자 집에서 나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네 남편이랑 연애하고 있으니까 넌 주제 파악하고 꺼지란 말이야. 연애가 아니라 바람이겠지. 네가 하면 사랑이고 내가 하면 바람이니? 그 사람은 너만 가져야 한단 법이라도 있어? 법 있잖아. 기혼자와 바람피면 안 된다는 법. 그 법을 어기면 위자료를 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몰랐니? 학교 때는 남친을 낚아채더니 이젠 남편까지 뺐니? 남친이라니 언제적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호랑이 담배 필 때 일은 다 잊은 지 오랜데 넌 아직도 지난 일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중얼대고 있는 거야? 너 혹시 아직도 그 남자를 못 잊었니? 그래서 그렇게 그놈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내 말에 어디에 내가 바람쟁이 그놈을 그리워한다는 뜻이 배어있니? 왜 자꾸 나야? 왜 자꾸 내 남자한테 눈독 들이고 내 행복을 부숴놓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대체 왜 이래? 네가 싫으니까. 난 어릴 때부터 네가 싫었어. 네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서 네가 하는 일은 다 망쳐놓고 싶었어. 뭐든 나보다 잘하고 얼굴도 나보다 이쁜 넌 평생이 내 라이벌이었어. 난 널 라이벌로 생각한 적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재수없단 것도 몰라? 난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걸 불쾌하게 받아들이면 난 뭘 어떻게 해줘야 하니? 유치원생도 아니고 내가 싫어서 내 남편을 뺏었다니 할 말이 없다. 내 남편은 대체 어떻게 만났니? 네 결혼식 피로연에서 서로 한눈에 반했고 몰래 연락처 교환했는데. 하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 운명적인 만남은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비현실적인 이야기고. 사실은 결혼식장에서 네 남편이 변호사란 걸 알고 피로연에서 일부러 네 남편 옷에 물을 쏟는 쇼하면서 말할 기회를 얻었다? 내 남편이 변호사라고? 누가 그래? 결혼식장에서 그 사람 친구들이 하는 말 들었어. 신랑이 최근 변호사 사무실에 이직했다고. 그래서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피로연에서 내 남편한테 접근했단 말이야?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어. 내가 유혹한다고 다 넘어오니? 네 남편도 나한테 호감을 느꼈으니까 나랑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았겠어? 결혼식 날에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세상에 너보다 더 비참한 여자가 또 어디 있을까? 나 같음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우물 안으로 뛰어내리겠다. 요즘 세상에 우물이 어딨니? 그런 게 있다면 거기로 뛰어내릴 사람은 넌데 유감이다. 난 변호사 남자랑 행복하게 살 건데 내가 왜 우물 속에 뛰어드니? 남의 남자를 탐한 나쁜 년이니까. 변호사 남편을 뺏기니까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너야말로 정신 차려. 그 사람이 변호사란 건 말도 안 되는 말이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하는데 변호사가 아닌 뭐란 거야? 젊은 나이에 변호사 사무실까지 차리고 그 사람 너무 멋있지 않니? 너 따위가 그렇게 훌륭한 남자를 독식하는 건 말도 안 되니까 내가 갖기로 한 거야. 그 변호사 사무실이 그 사람 거라고 생각하니? 그 사람 거가 아님 네 거란 말이야? 겨우 네 주제에? 아무리 사짜 직업이 욕심나도 그러지 마. 무식해 보여. 일부 덜 떨어진 여자들은 남편이 성공하면 지가 내조 잘해서 성공했다고 자기 위안하고 꼴값을 떠는데 네가 딱 그 짝이네. 근데 그거 아니. 너 그러는 거 그냥 자격지심일 뿐이야. 그 남자는 네가 아니라도 성공했을 남자고 따라서 넌 이제 필요 없어. 내가 그 사람의 그림자가 되어 그 사람 뒤에서 묵묵히 지지해 줄 거야. 그러니까 33층 아파트에서 나가. 거긴 이제 내 집이야. 어딜 나가란 말이야? 갈데 없음 길가에 자리 펴고 노숙 생활해. 처음엔 힘들겠지만 거기도 다 사람 사는 데니까 금방 적응할 거야. 내가 예전에 노숙자들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옷이랑 이불이랑 먹는 것까지 골고루 챙겨줘서 의외로 살만하다고 하더라. 그렇게 좋으면 네가 가서 살면 되겠네. 난 이제 네 남편 명의의 33층 아파트에 가서 살겠다니까? 너한테는 크고 좋은 아파트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네가 갈 곳을 직접 정해줬는데 감사함도 모르니? 날 생각해주는 거야. 역시 너밖에 없다, 친구야. 친구는 개뿔. 난 한 번도 널 내 친구로 생각한 적 없거든? 하긴 날 친구로 생각했다면 내 결혼식 피로연에서 내 남편한테 추파를 던지고 바람피는 짓거리는 하지 않았겠지. 걱정하지 않아도 널 진정한 친구로 생각 안 하니까.
뺏긴 년이 멍청한 거니까 실패를 인정하고 빨리 집이나 비워. 거긴 너 같은 기생충년이 살아도 되는 집이 아니야. 그 사람 현역 애인인 내가 가서 살 거니까 빨리 나가. 그 사람은 오직 나와 함께 있을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했어. 정말 여기서 살고 싶니? 여긴 결코 네 상상처럼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닐 텐데? 33층에 살면 생각 이상으로 춥고 야경도 별로고 엘리베이터도 오래 기다려야 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굳이 여기 들어와서 살고 싶어? 솔직히 난 하루빨리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여기 들어오려고 환장하는 네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탈출하라고 기회를 주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결국 지도 거기가 좋아서 버티자는 심산이잖아. 결혼한 지 1년이나 된다는 년이 아직 아이도 하나 못 낳고. 무슨 배짱으로 그 사람이 상급 고급 아파트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어?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했는데 넌 벼룩보다도 못한 인간이니? 내가 뱀이니 또아리를 틀고 있게? 내 눈에 넌 뱀이야. 내가 뱀이면 넌 구렁이야. 징그러운 년. 쫓겨나는 주제에 주둥이는 살아서 나풀나풀? 네가 못 낳은 아이를 난 순식간에 그 사람한테 낳아주고 시부모 사랑도 독차지할 거야. 네가 하루살이도 아니고 어떻게 순식간에 아이를 낳는단 말이야? 인간의 임신기간은 10개월이란 것도 모르니? 학교 다닐 때 책상에 엎드려서 침 질질 흘리며 잠만 잔 년이 다르긴 다르다. 아주 훌륭하다 훌륭해 구시하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정도 상식은 나도 알고 있거든? 알고 있었어. 난 또 정말 모르는 줄 알았잖아. 너라면 충분히 그 정도로 무식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말이야.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것도 정도 같아.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공부 좀 잘하고 얼굴 좀 이쁘다고 잘난 척하는 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미친년이. 변호사 남자랑 결혼해서 나한테 이겼다고 생각하고 어깨가 으쓱했는데 결국 나한테 지게 되니까 열폭하는 꼴이 기도 안 막힌다. 열폭할 이유는 일도 없고 바람쟁이 그놈은 너한테 던져줄 테니까. 내가 물고 빨다가 실증 나서 버리는 거 주워가서 소중하게 가슴에 안고 호호 입김 불면서 맛있게 아껴 먹어. 네가 준 게 아니라 내가 뺏은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하니? 엎치나 덮치나 내가 쓰던 중고품 주워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잖아. 아니 난 너한테서 뺏은 거고 넌 나한테 뺏긴 거야. 그래야 내 속이 편하고 재밌거든. 왜 하필 내 남편을 뺏어갔니? 그 남자가 없음 난 숨도 쉴 수 없고 먹을 수도 잘 수도 없는데 나한테 대체 왜 이래? 나 너무 슬프고 가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은데 그 남자 다시 돌려주면 안 되니? 이렇게 질질 짜면서 너한테 빌었어야 만족했겠어? 나쁜 년. 그건 내가 칠 대사고. 내 남편을 뺏어서 그 아파트에 들어갈 생각하니까 만족스럽니? 완전 만족스럽다 못해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다가 다시 잠들고 나지. 그건 몽유병이야. 난 몽유병 없거든. 아 그래 몽유병이 아니라 문둥병이겠지. 하는 짓이 문디 같은 게 꼭 문둥병 환자 같잖아. 그 주둥이 다물고 있어도 아무도 널 벙어리라고 생각 안 해. 난 지금 입은 다물고 손가락으로 타자하고 있거든. 역시 넌 이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년이야. 네 년이 지옥에 떨어지길 간절히 기도할게. 나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년이 지옥 속에 떨어지라고 기도할 생각이었는데. 지옥이 웬 말? 난 변호사 남편을 등에 업고 세상을 호령하고 호강할 일만 남았거든? 꿈은 공짜니까 맘대로 꿔. 언젠가 꿈에서 깨면 비참한 현실에 정신줄 놓고 대가리에 꽃 달고 거리를 활보할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미친년. 네가 미친년이야. 며칠 후. 안 나가겠다고 지랄 발광할 줄 알았는데 순순히 나가줘서 고맙다. 네가 순한 개새끼처럼 고분고분 내 말에 따라준 덕에 난 오늘 꿈에서도 그리던 33층 아파트에 이사 왔잖아. 잘 됐네. 그래서 좋니? 좋기만 하겠니?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 30 넘어서 변호사 사모님이 되고 부자 행렬에 들어서게 돼서 꿈만 같은데. 부자, 겨우 네 주제에 웃긴다 진짜. 33층 아파트에 입주하면 부자 행렬에 들어선 거니? 맞지도 않는 옷 주워 입은 거짓골이 연상돼서 웃음이 멈추질 않잖아. 누가 거지란 거야? 너밖에 더 있니? 난 이제 33층 아파트에 사는 변호사 사모님이야. 그러니까 그 아파트는 아주 별로라고 알려줬는데도 사람 말을 안 믿네. 네가 아무리 날 저주해도 난 이 집에서 그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혼이나 해줘. 이혼하려면 재산 분할도 해야 하고 위자료도 받아야 하는데
나한테 줄 위자료는 준비해놓고 이혼해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순순히 위자료를 줄 사람으로 보이니? 아니, 아닌 줄 알면서 달라고 해. 너 꼴통이니? 그래도 어쩜 위자료를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바람피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건 상식이니까. 나한테 상식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아닌 줄 알면서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서로 시간 낭비하는 짓은 더 이상 하지 말자. 넌 참 좋겠다. 뭐든 지가 꼴리는 대로 하고 살아서 말이야. 네 남편은 그런 내가 신선하고 끌린다고 했는데? 너같이 꼬장꼬장한 여자보다는 시원시원한 내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했어. 내가 해준 밥이 더 맛있고 나랑 자는 게 더 좋다고 했는데? 여자로서 넌 완전히 실패했단 생각 안 드니? 나름 노력했는데 전혀 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했단 건 유감이네. 결국 내가 이겼어. 이제 두 번 다시 너랑 연락할 일은 없겠지만 길에서 네가 노숙하는 꼬라지를 보면 동전 몇 개 정도는 던져줄게. 미우나 고우나 한때는 친구였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한테 동전 하사하기 전에 넌 반드시 다시 나한테 연락하게 돼 있으니까. 한 달 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그 사람 통장에서 아파트 대출금이 200만 원이나 빠지니? 월급이 250만 원인데 대출금이 200만 원이란 게 말이나 되니? 그런 건 네 남편한테 물어야지 나한테 왜 이래? 그 사람한테 물었는데 자긴 원래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하잖아. 아니 무슨 변호사가 250만 원밖에 못 벌어. 혹시 변호사도 성수기 비수기 뭐 그런 거 있는 거야? 아직도 그 인간이 변호사라고 믿고 있단 게 난 너무 웃긴데? 변호사는 그 인간이 아니라 나란다 멍청한 여자야. 거짓말하지 마. 니까짓 게 어떻게 변호사가 된단 말이야. 현실은 나 같은 게 변호사가 됐지롱? 네가 지금 감히 날 놀리는 거야? 오줌 놀려봤는데 재밌었니? 재밌긴 뭐가 재밌어? 네가 변호사라는 그딴 새빨간 거짓말은 나한테 안 통하니까 똑바로 말해. 왜 그 사람 월급이 250만 원밖에 안 되냐고. 말했잖아 변호사는 나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사람도 나라고. 그 사람은 그냥 내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만 보던 사람이었어. 왜 과거형을 써? 설마 지금은 일 그만뒀다 뭐 그런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바람난 남편을 내 사무실에 둘 정도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 이번 달까지 월급 입금되고 다음달부터는 아무것도 없을 텐데 어쩌니 불쌍해서? 두 백수가 손가락만 빨고 살 수도 없고 노숙이라도 해야 하는가? 거기 가면 먹을 거 입을 걸 아쉽지 않게 조달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며. 장난하지 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그 사람이 변호사라고 굳게 믿고 그 사람한테 인생을 걸었는데. 뚜껑 열고 보니 겨우 와이프한테 붙어 살던 한심한 놈이었어? 난 일하기 싫어서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 그 인간을 백수로 만들어버리면 난 어쩌냐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어. 자격증도 없고 학력도 없는 내가 뭘 해서 돈 벌란 말이야. 자격증이랑 학력 같은 거 안 보고 사람 구하는 자리 많고도 많아. 그딴 일을 쪽팔리게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일을 안 하겠다는 건 아직 여유가 남아있단 뜻이네. 그럼 네 뜻대로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 네가 변호사인데 왜 집을 그 사람 명의로 샀단 말이야? 그 인간이 집은 무조건 남자인지 이름으로 사야 한다고 우겼거든. 그럼 이혼할 때 집을 그 사람한테 줬단 말이야? 내 직업 말했을 텐데? 변호사인 내가 손해보면서 이혼했겠니? 내가 번 돈은 다 내가 가졌고 집 살 때 쓴 돈도 다 돌려받았고 너랑 그 인간 두 사람의 위자료 5천만 원도 깔끔하게 다 받고 이혼했어.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내가 달란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게 쪽팔려서 너한테 비밀로 했겠지. 그럼 그 남자한테 남은 건 뭐니? 대출만 잔뜩 남은 아파트 한 채?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월 200만 원씩 나가는 골칫덩어리 아파트만 한 채 안고 있는 한심한 쓰레기란 뜻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쓰레기가 뭐니? 그 사람한테 은근 장점 많아. 집안일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고 다정하고. 난 그딴 데 관심 없어. 돈 못 버는 인간은 그냥 인간 쓰레기일 뿐이야. 너가 안 뺏기려고 좀만 더 반항했으면 내가 그 남자를 안 빼앗았어. 아니 넌 무슨 수단을 써서든 반드시 그 사람을 뺏었을 거야. 그 남자 필요 없으니까 너가 다시 데리고 가. 난 이혼할 거야. 네가 먹던 건 더러워서 싫어. 얼마 안 먹었어. 그래도 입 댔었잖아. 난 네가 먹던 거 먹었는데 넌 내가 먹던 거에 입도 못 대니? 난 비위가 약해서 아무거나 못 먹잖니.
그러니까 그 남자는 그냥 네가 데리고 살아. 싫어, 네가 데리고 가. 날 배신한 놈은 필요 없어. 나 여기 살기 싫어. 말이 좋아 고층 아파트지 짜증나서 못 살겠어. 추워서 난방비도 많이 나갈 것 같고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싫어서 화병 날 것 같아. 베란다 아래로 내려다보면 멀미가 나고 거실에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서 머리가 잘못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거기 그렇게 좋은 곳 아니라고. 다 널 생각해서 해준 말인데 좀 귀담아 듣지 그랬어 바보야. 왜 자꾸 너만 이기는 거야? 왜 난 한 번도 널 이기지 못하냐고. 내가 말했지. 난 한 번도 너랑 싸운 기억이 없다고. 너랑 난 레벨이 다른데 왜 자꾸 나랑 싸워 이기려고 하니? 넌 그냥 너 자신의 존재 자체로 소중한 사람인데? 왜 꼭 비교해서 불행해지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여유 부리는 것도 잘난 척하는 것도 정말 맘에 안 들어. 여유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여유가 넘쳐서 이러는 거란다. 그렇게 나랑 싸우고 싶었으면 좀 더 노력하지 그랬어. 나도 나름 노력했어. 남을 시기 질투하고 남의 걸 뺏으려고 발악하는 건 노력이 아니야. 설교하지 말라고 했지. 재수 없어. 좋은 마음으로 충고를 해줘도 그렇게밖에 못 받아들이니까 진보가 없는 거야. 넌 그냥 쭉 그렇게 살아. 그따위로 살아서 너한테 남은 게 뭐가 있니? 그 무엇 하나도 남지 않은 인생이 허무하지도 않아? 남은 게 왜 없어? 무능한 백수인 네 남편 있잖니. 이젠 네 남편이니까 자꾸 나한테 갖다 붙이지 마. 두 번 다시 너랑 연락하는 일 없을 거야. 정말 그래줄래? 잘 생각했어. 너야말로 내 인생에 필요 없는 인간이라 차단할 생각이었거든. 기다려, 내가 먼저 널 차단할 거야. 그래, 너가 먼저 차단해.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나한테 이겨봐야 하니 안 남을 거 아니야? 그 후 정말 그 여자가 먼저 절 차단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한 번쯤은 저한테 이기고 싶었나 봅니다. 지인들한테 전해들은 데 의하면 그 둘은 결국 아파트 대출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집을 팔았고 집 한 돈은 전부 저한테 줄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위해 진 빚을 갚는 데 썼다고 합니다. 집을 팔고도 무일푼이 돼서 노숙자가 될 뻔한 걸 전 남편 부모님이 받아줬고 그 둘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모님 등골을 파먹고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코 넉넉치 않은 부모님의 피와 살을 언제까지 뜯어먹고 살지 두고 볼 일이지요. 수술 끝냈어. 뭐야, 안 죽고 살아난 거야? 뭐라고? 수술을 마취해서 못 깨어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너도 혹시 그 사람들처럼 하늘나라에 가진 않겠는지 기대했는데 내 기대를 저버리고 눈을 떴다고 하니까 실망했잖아. 말을 꼭 그따위로 해야겠어? 보호자도 없이 혼자 수술실에 들어가는 내 맘이 어땠는지 알기나 하고 그딴 소리 하는 거야? 제왕절개 수술도 아니고 자궁적출 수술하는데 굳이 내가 곁에 있을 필요 있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보호자의 동행까지 원하냐고.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한테 있어서는 슬프고 힘든 일이야. 부부란 원래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이겨내야 하는 거 아니야? 가고 싶어도 회사 일이 바빠서 못 간다고 했는데 뭔 불만이 그렇게 많아. 물론 여자로서 자궁을 잃은 게 얼마나 큰 상처고 절망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혹시라도 자궁이 없어서 나한테 버림받진 않겠는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꿀꿀하고 비관적인 기분을 나한테까지 전염시키려고 하면 곤란해. 대체 왜 그렇게 사람 가슴을 콕콕 찌르는 말만 하는 거야? 내가 자궁근종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했을 때부터 나한테 쌀쌀하게 대하고 날 무시하고 병에 걸린 내가 그렇게도 눈엣 가시처럼 보여? 머리가 있으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봐. 결혼 2년 만에 와이프가 불량품이 돼버렸는데 좋아할 남자가 어딨어? 자궁적출한 여자도 여자야? 아무런 쓸모도 없는 불임녀는 필요 없으니까 이혼하고 내 집에서 나가. 뭐? 이혼? 설마 자궁도 없는 주제에 나랑 계속 같이 살 생각했어. 넌 그게 네 팔자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난 무슨 죄니? 왜 내가 너 때문에 내 자식도 못 낳고 노후에 외롭게 살아야 하고 우리 엄마한테 손주도 안겨드리지 못하는 부류를 저질러야 한단 말이야? 나도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거 아니고 자궁 적출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그건 네 운명이니까 내 알바 아니고 중요한 건 네가 내 아이를 낳아줄 수 있냐 없냐야. 너 나한테 아이 낳아줄 수 있어? 없잖아. 결혼하고 2년이나 임신을 기다렸는데 임신하긴커녕 자궁을 아예 다 드러내기나 하고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지금까지 내가 너 때문에 시간 낭비한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올라. 솔직하게 말해봐. 너 사실은 결혼 전부터 지가 불임이란 거 알고 있었지?
근데 그걸 속이고 나랑 결혼한 거 맞지?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 나도 지난번 건강검진에서 처음으로 자궁근종이 있단 걸 알게 됐어. 나도 충격이고 나도 힘들어. 웃기고 있네. 그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난 무조건 이혼할 거니까 퇴원하면 내 집에서 나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나더러 어딜 가란 말이야? 하긴 넌 부모 형제도 없는 처내고하지? 팔자가 기구한 여자와는 처음부터 인연을 맺지 말았어야 했는데.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나 절대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건 나도 같은 마음이야. 너가 이런 인간인 줄 알았더라면 절대 너랑 결혼 안 했어. 그럼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집에서 나가면 되겠네. 그 집은 우리 엄마 집이니까 네가 거기서 살 권리는 없어. 이혼도 하고 집에서도 나갈게. 하지만 시간을 줘. 집을 찾으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나랑 상관없잖아. 우리 엄마도 자궁을 드러낸 너 같은 쓰레기는 당장 내치라고 했으니까 빨리 나가. 어머니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어머니 만날 때마다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 엄마가 없는 날 안쓰럽다고 해주시면서 결혼할 때 금반지도 주셨는데 그런 어머니가 날 쓰레기라고 하고 내치라고 했다는 건 말도 안 돼. 아, 그래. 그 금반지 있었지? 나갈 때 그건 빼놓고 나가. 그 반지는 우리 할머니가 엄마한테 물려주신 거니까 나한테 돌려줘. 나중에 내 와이프한테 줄 거야. 어머니한테서 받은 반지니까 어머니한테 직접 돌려드릴게. 엄마는 불임인 네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절대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며느리가 자궁적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집안 망신이라고. 하루라도 빨리 너랑 이혼하라고 하셨는데 널 만나고 싶으시겠어?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믿을 수 없어. 시어머니란 존재는 원래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란 것도 몰라? 세상에 며느리를 좋아하는 시어머니는 존재하지 않아. 우리 엄마 역시 처음부터 부모도 없는 널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거야? 그냥 네 앞에서 좋은 시어머니인 척 쇼한 거라 그 말이야. 지금까진 네가 손주도 낳아주고 엄마 노후도 책임져 줄 줄 알고 잘해줬는데. 이젠 네가 자궁적출을 했으니까 더 이상 잘해줄 필요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네가 우리 엄마에 대해 뭘 안다고 아는 척이야.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야. 자궁도 없는 넌 거부권조차도 없으니까 위자료 내고 이혼해. 이혼은 하겠는데 위자료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내가 위자료를 내야 한단 거야? 지가 불임이라는 걸 속이고 금쪽 같은 내 시간과 돈을 2년이나 허비하게 만들었잖아. 결혼하고 쭉 생활비도 반반씩 부담해왔는데 언제 네 돈을 썼다는 거야? 심지어 병원비도 나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해서. 결혼 전에 모은 내 돈으로 다 부담했는데 뭔 돈을 허비했다고 억지 부리냐고. 외식하면 어쩌다 한 번씩 내가 돈 냈잖아. 그래서 내가 먹은 밥값은 내고 이혼하잔 말이야? 밥값이 아니라 위자료를 달라니까. 네가 자궁적출하고 아이를 못 낳는 바람에 내가 받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라고 하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납득이 안 되니까 못 들은 걸로 할게. 그럼 어쩔 수 없이 네 액세서리랑 가방 갖다 팔아야겠네. 액세서리는 우리 엄마 유품이고 가방은 부모님이 여유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장만해 주신 거야. 나한테 있어서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보물들이니까 절대 손 떼지 마. 다치지 말라고 하면 더 다치고 싶어지더라 난. 팔아서 새 여자한테 선물 사줘야지. 여자, 너 바람 피니? 바람이 아니라 연애하고 있어. 그걸 바람이라고 하는 거야? 내 맘은 이미 이혼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바람이 아니야. 네 맘이랑 상관없이 우린 아직 이혼 안 했으니까 바람 맞고. 바람 폈으면 위자료를 내야 할 사람은 넌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위자료를 내란 소리를 짓거린 거야? 어차피 우리 부부관계는 파열됐고 이혼하기로 결심했으니까 바람 아니야. 진심 그딴 억지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니? 너야말로 똥고집 좀 부리지 마. 자궁이 없으면 상식도 없어지는 거야? 자궁도 없는 넌 그냥 내가 하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최악인 인간. 네가 이런 쓰레기인 줄도 모르고 2년이나 같이 산 내가 바보 같아서 눈물이 난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당장이라도 발 빼면 되겠네. 난 너랑 이혼하면 어린 여자랑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넌 평생 애도 하나 못 낳고 쓸쓸하게 늙어가겠지. 불쌍한 여자 같으니라고.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자궁적출을 한 것도, 자궁이 없는 절 불량품이라고 하고 불임녀라고 버리겠다고 하는 남편도, 그리고 한 번도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킨 적 없는 어머니가
사실은 뒤에서 자궁적출환절 내치라고 하셨다는 것도 다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수술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돌아갈 친정도 믿고 의지할 친구도 없는 제 처지가 서글퍼서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했다는 슬픔은 칼로 에이는 것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울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남편 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명절과 생신 때 시댁을 방문하면 다정하게 웃어주던 어머니의 미소가 가짜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니.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저녁밥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일로 연락했니? 자궁을 적출한 불량품 며느리라 죄송합니다. 손주를 기다리시는 어머니한테 영원히 손주를 못 낳아드리는 몸이 돼서 2번 다시 어머니 얼굴을 뵐 염치마저 없습니다. 자궁을 적출하다니 누가 말이니? 너가?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언제 수술했니? 오늘 오후에 수술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미리 나한테 얘기하지 그랬니? 물론 우리 아들이 곁에 있어주긴 했겠지만 그래도 나도 가봤음 좋았을 텐데. 그 말씀이 진심이세요? 정말 절 걱정해주시고 절 응원해주셨을까요? 그게 무슨 뜻이니?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단 말이야?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전 애도 못 낳는 불량품이니까 하루빨리 버리고 새며느리를 드리라고 닥달하셨다고. 그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단 거야? 그놈 그거 미친 거 아니야? 왜 멀쩡한 사람을 못된 시애미로 만드는 거야? 그놈 바꿔봐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딴 소리를 짓거렸는지 내가 직접 물어봐야겠어. 그 사람은 지금 제 곁에 없어요. 벌써 집에 갔니? 간병도 안 해주고? 그 사람은 제가 수술할 때도 오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럼 너 혼자 수술실에 들어갔단 말이야?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했는데 그건 핑계 같고요.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불임인절 버리고 젊은 여자랑 아이 낳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미친놈이 그런 개소리를 지저댔단 말이야? 미안하다 지연아. 모자란 내 아들이 너한테 너무나 큰 상처를 줬구나. 그럼 어머니는 절 불량품으로 생각하시지 않는단 말씀인가요? 자궁을 적출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너한테 그런 모진 말을 하니? 미안하다 못난 그놈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겠구나. 어머니가 절 쓰레기로 생각하지 않았다니까 다행이에요. 전 그냥 그것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절 예뻐해주신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꼭 알고 싶었거든요. 감사해요.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이 진짜였단 것만으로도 전 충분해요. 그럼 맛있는 저녁 드세요. 전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다가 마니? 이대로 끝낼 일이 아니잖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놈이 바람피고 있는데 그대로 둘 순 없잖니.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은 몸도 정신도 지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도와줄게. 어머니께서요? 내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애미인 내가 수습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우선 그놈 대신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마 미안하다 지연아.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귀한 남의 집 딸한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줬어. 어머니 잘못이 아니니까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퇴원하면 어쩔 생각이니? 그 사람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야겠죠. 아니 넌 나갈 필요 없어. 그 집은 내 집이니까 그 집에 누굴 살게 할지는 내가 결정해. 그놈을 내쫓을 거니까 넌 그 집에서 계속 살아도 돼. 그리고 그놈이 바람피는 증거도 내가 알아서 다 구해줄 테니까. 넌 마음 놓고 치료에 전념해서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면 돼.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 사람은 어머니 아들이고 전 이혼하면 남남이 되는 며느리인데 왜 아들이 아닌 제 편을 들어주세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벌을 줘야지. 내 아들이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못된 짓을 했으니까 애미인 내가 대신 그 죄를 갚아야 하지 않겠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다. 날 믿고 이렇게 연락해줘서 내가 오히려 더 고맙다. 며칠 후 네 물건은 현관밖에 다 내놨으니까 퇴원하면 가지고 가.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내 보물들은? 그건 내가 판다고 통보한 것 같은데? 근데 겨우 1,000만 원밖에 안 되더라. 어디서 싸구려만 사 모아선 도움이 안 돼. 절대 다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그걸 팔았단 말이야? 지금 당장 다시 찾아와. 불가능하니까 짹짹거리지 마. 시끄러워.
자궁도 없는 네가 짐 뺀다고 무리해서 수술자리가 터질까봐. 널 생각해서 네 물건들을 손수 밖에다 다 내놔줬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니? 하여간에 부모가 없는 인간들은 인사성이 없어서 싫단 말이야. 내 짐 빼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 빨리 짐을 빼야 내 애인을 데리고 올 거 아니야? 이혼도 안 했는데 집에 내 연녀를 데리고 오겠단 말이야? 내 맘속으로는 벌써 이혼했으니까 괜찮아. 이 정도로 머리가 나빴니 너? 감히 나보고 머리 나쁘다고 했어? 우리 엄마한테 다 말해야겠네. 어머니가 정말 날 애도 못 낳는 쓰레기라고 하셨어? 그게 뭐가 중요해? 나한테는 중요해. 그래, 엄마는 확실히 널 불량품이라고 했고 2번 다시 네 얼굴도 안 보겠다고 했어. 언제까지 그런 거짓말하는지 보고 싶어서 어머니 초대할게. 이런 멍청한 놈을 봤나? 내가 언제 지연이를 불량품이라고 했니? 엄마가 왜 여기서 나와? 지연이가 초대한 거 몰라? 이 일은 엄마랑 할 말이 아니니까 엄마는 엄마 볼 일이나 봐. 이건 우리 부부 문제야. 아픈 지연이한테 폭언을 하고 바람피고 이혼하자고 하고 내가 지연이를 싫어했다고 거짓말한 게 니들 부부만의 일이니? 니들 부부 사이에 날 끌어들여서 이용해 먹은 놈이 염치도 없이 대체 뭐라는 거야? 아니 넌 왜 우리 엄마한테 그딴 걸 다 말해서 일을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어? 그럼 내가 조용히 참고 네가 하잔 대로 할 줄 알았어?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누가? 설마 내가? 그래, 네가 나가. 그 집엔 지연이가 들어가서 살아야 하니까 넌 짐 빼. 아니 이 집은 엄마 집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한단 거야?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입주자를 선택하겠단 말이잖아. 그 집은 나한테 준 거 아니었어? 명의가 내 명의인데 주긴 누구한테 줬단 말이야? 그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라고 했잖아. 지연이하고 행복하게 살란 뜻이었지 딴 년 끌어들여서 살란 말 안 했어? 나한테 딴 년이 있단 걸 엄마가 어떻게 알았어? 혹시 저게 다 고자질한 거야?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이게저게 하지 마. 지연이 부모님이 들으시면 피토하실 말하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았니? 난 귀신 따위한테 안 쫄아. 엄마한테 고자질하면 내가 지한테 돌아갈 줄 알았나 본데 꿈깨. 난 죽어도 자궁도 없는 불임녀랑 같이 못 사니까. 그만하지 못해? 아, 나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다. 대체 누가 저런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는지 그 애미 얼굴을 보고 싶다. 날 낳은 사람은 엄마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애미 망신시키는 정신 나간 놈은 주둥이 다물고 지연이한테 위자료 주고 이혼해. 왜 내가 위자료를 줘야 한단 말이야? 난 피해자니까 내가 받아야지. 바람핀 놈이 뭐 피해자? 내가 바람폈단 증거 있어? 증거도 없으면서 뭔 위자료야? 증거 있는데? 너랑 내 연녀가 길에서 끌어안고 다니고 호텔 들어가는 사진 내가 다 구했는데? 이런 썩은 아들 모습은 정말 안 보고 싶었는데? 내 눈을 더럽힌 거 책임져 이 나쁜 놈아. 아니 설마 내 뒤까지 밟았어? 자궁도 없는 며느리랑 한편이 돼서 내 불륜 증거를 모았어. 무슨 엄마가 그래. 엄마는 원래 아들 편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물론 내가 좀 잘못하긴 했지만 엄마들은 원래 무조건 아들이 최고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난 그런 몰상식한 여편네 아니야. 옳고 그름도 모르면 그게 인간이니? 난 내 스스로 짐승이 되는 짓은 안 하고 싶다.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드는 게 엄마의 책임이야. 엄마도 손주 보고 싶다고 해놓고 왜 이래? 나랑 만나는 여자는 어리고 이뻐서 금방 임신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몇 살인데? 28살이야. 지연이보다 겨우 3살 어린데 어리고 이뻐? 이런 미친놈을 봤나? 적어도 그 여자는 자궁이 있으니까 아이는 낳을 수 있잖아. 손주가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없다고 해도 니들이 행복하게 살면 난 그거로 충분해. 자궁 적출했다고 며느리를 내치는 몰지각한 시애미는 되고 싶지 않아. 그년한테도 전해. 집 주소랑 회사 주소 다 파악했으니까 지연이한테 똑바로 위자료 입금하라고. 그리고 지연이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품 갖다 판 것도 다 배상해줘. 못해도 3천만 원은 돌려줘야 할 것이야. 다 팔아도 1,00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뭔 3천만 원이야? 물건의 가치도 모르고 싼값에 넘긴 아둔한 네 머리를 탓해. 싫어 난 못 줘? 위자료도 걔네 부모님 유품값도 줄 돈 없어. 그럴 줄 알고 변호사도 다 찾아놨으니까 재판으로 가면 되겠네. 네 놈이 질 게 뻔하니까 끝까지 한번 싸워보지 뭐. 아니 엄마 대체 왜 그래? 내 엄마 맞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기 여보? 지금까지는 내가 미안했어. 갑자기 뭐야? 생각해보니까 애는 없어도 될 것 같아. 애를 못 낳는 건 좀 유감이지만
그래도 당신은 살림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그만하면 내 와이프로 살기에 손색이 없을 것 같아. 지금 장난해? 이제부터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할게. 엄마도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고 이혼하지 말고 그냥 같이 살자. 너랑 같이 살 바에는 벌레랑 같이 사는 게 나아. 너랑 결혼한 건 내 인생의 제일 큰 오점이야. 반성할게. 다신 안 그럴게. 절대 용서 안 하니까 비열하게 굴지 마. 네 놈이랑 말하니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지연이 퇴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위자료랑 사돈 내 유품값 돌려드리고 내 집에서 나가 알겠니? 다 네 자업자득이니까 이제 와서 치사하게 발목 잡고 징징대지 마. 아니 엄마, 날 버리면 어떡해. 날 버리지 마. 지랄 떨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 그 후 무사히 퇴원한 전 남편과 이혼했고 위자료와 저희 부모님 유품값을 주기 위해 전 남편은 빚까지 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내연녀한테서도 위자료를 받아냈지요. 다 어머니 덕이라고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찾아가서 금반지를 돌려드렸더니 어머니가 인정하는 유일한 며느리는 저밖에 없다고 평생 소중히 간직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마음을 받기로 했습니다. 퇴원 후 새 집을 찾아서 어머니네 집에서 이사 나왔고 지금도 가끔 어머니한테 연락드립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시니까요.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40평대 아파트랑 누구나 욕심내는 사장인 남편이랑 게임 어플 개발로 대박친 아들. 너한테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새 보물을 내가 뺏어버려서 미안하다? 무슨 뜻이야?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했는데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한국말 몰라.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대기업에서 너무 오래 일하면 한국말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머리가 굳어지는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하니까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해줘? 네 남편은 일밖에 모르는 너보다 여자 맛이 나는 내가 더 좋다고 나랑 붙었어. 너랑 같이 있으면 회사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서 재미없는데? 나랑 같이 있으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설레고 좋다고 했어. 애교 부리고 꼬리 흔드는 내가 강아지 같고 고양이 같아서 사랑스럽다고 했어. 걔 고양이란 말 들은 게 그렇게 자랑스럽니? 하고 싶은 말이 겨우 그딴 하찮은 것들이야?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봐. 내가 네 남편이랑 깊은 관계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보자고? 너 정말 머리가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내 머리는 지극히 정상이고 머리가 잘못된 건 너야.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보자고 하는데 너야말로 한국말 못 알아듣니? 지금 밤 9시야. 이 시간까지 일하는 여자가 어딨어? 너도 나도 사회생활 20년 차야. 바쁘면 야근을 해서라도 오늘 마쳐야 할 일을 마무리해야 한단 것도 몰라. 난 아무리 바빠도 야근은 안 해. 계약사원인 넌 그래도 되겠지만 대기업에서 부장직을 맡고 있는 난 달라. 반드시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렇게 전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부장 자리에서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럼 뭐해? 결국 네가 죽어라고 일해 벌어서 산 그 40평대 아파트도. 그리고 네 남편이랑 네 아들도 이젠 다 내 거로 됐는데 내가 계약사원이라고 우습게 보나 본데. 넌 네가 그렇게 깔보던 계약사원한테 네가 소중하게 지키던 모든 걸 뺏겼어. 넌 내가 평생 계약사원으로 살 줄 알았니?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넌 아직도 멀었어. 난 이제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살아도 돼. 네 남편이 날 부양해준다고 했거든. 계약직이나마 그냥 다니는 게 좋을 텐데? 40 넘어서 계약직일마저 끊겨버리면 남는 건 비참한 인생밖에 없을걸. 내게 다 뺏기니까 머리가 하얘져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발악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가 네 남편이랑 네 아들한테 버림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 나이에 가족도 집도 친구한테 다 뺏긴 불쌍한 여자가 너란 말이야. 지금 진심이야? 정말 네가 내 남편이랑 바람 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하는데 속고만 살았니? 왜 이제야 조금 정신이 들어? 그러게 왜 일밖에 모르고 살았니? 네가 지 커리어에만 관심 가지고 살 때. 네 남편이랑 네 아들이 얼마나 외롭게 사는지 전혀 몰랐어? 난 결혼도 못했는데 넌 결혼하고 아들도 낳고 승진도 쭉쭉 하고. 널 보면 나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는 생각에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기나 하니? 그래서 내 남편을 꼬셨니? 한번 네 거면 영원히 네 거란 법 있어? 이제 그 사람은 내 거고 그 사람 집도 내 거니까. 넌 오늘 밤부터 집에 들어오지 마. 미친년이 뭐라고 개소리 치는 거야? 네가 뭔데 집에 들어오지 말라 짓거리는 거야? 내 남편이랑 붙었다고 그래서 뭐? 내 남편 첩년이 되면 뭐 내 집이 네 집으로 되니?
머리 나쁜 년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아둔한 년일 줄은 몰랐네.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나고 그걸 나한테 다 폭로하면 내가 어떻게 나오고 네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딴 수라장을 벌리는 거야? 그래봤자 위자료 내면 끝이잖아. 내 위자료는 돈 잘 버는 네 남편이 알아서 다 내줄 거니까 난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거든? 멍청한 년은 답도 없네. 나 지금 니네 집에서 잠옷 입고 네 남편이랑 같이 TV 보고 있어. 괜히 집에 와서 못 볼 꼴 보고 충격 먹지 말고 퇴근하면 네 친정으로 구불러 가. 그리고 다신 여기에 발 디딜 궁리하지 마. 이 집의 안주인은 이제 나야 알겠니? 2시간 후 문 열어. 절대 오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여기로 기어왔니? 운전해서 왔어. 남편이 내 연녀랑 집에서 TV 보고 있다고 하는데도 야근할 거 다 하고 왔니? 지독한 년. 네가 그렇게 인정머리 없고 로봇같이 철저하니까 네 남편이 너한테 정이 떨어진 거야. 버러지 같은 니들 때문에 할 일도 다 못 끝내고 부랴부랴 집에 올 필요 있니? 오늘 해야 할 일은 절대 내일로 미루지 않기. 그게 내 인생 신조야. 내 뒤통수를 친 인간한테는 더 큰 뒤통수를 치자도 내 신념이고. 그래서 뭐 나한테 뒤통수라도 치겠단 말이야? 치기만 해봐 무조건 폭행죄로 경찰에 고소할 거야. 무서워서 벌벌 떠는 꼴이 가소롭다. 빨리 내 집 문 열어, 이 도둑년아. 도둑 고양이 년이 감히 남의 집 현관비번을 바꾸고 돌았니? 내가 말했지. 오늘부터 내가 이 집 안주인이라고. 네 집은 여기가 아니라 반지하 월세잖니 치매년아. 내가 왜 치매니? 난 멀쩡하거든. 치매가 따로 있니? 지가 누군지 모르고 지가 있어야 할 곳을 모르면 그게 치매인 거야. 머리가 잘못된 년이랑 구구절절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문 열어. 말했잖아. 여긴 이제 내 집이라고. 난 네 남편이랑 곧 결혼할 거니까 이 집에서 살아도 돼.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벌써 결혼할 개꿈을 꾸고 있는 거야? 내가 왜 니년한테 내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지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 이 집은 그 사람 명의니까 네가 나가는 게 당연하잖아. 그 집 내 명이거든. 그딴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암튼 내가 할 말은 다 했어. 넌 이제 다시 이 집에 못 들어와. 네 물건들은 다 처분했으니까 네가 여기 들어올 필요도 없어. 처분했다니? 설마 내 물건들을 다 버렸단 말이야? 돈이 될 만한 건 팔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들은 의류수거함 옆에 갖다 놨으니까 필요하면 주워가. 이혼당하고 친정에 들어가게 됐는데 집 많아봤자 힘만 들지 뭐 좋은 점 있니? 널 생각해서 네 짐은 다 처분해줬으니까 고맙게 생각해. 쓰레기 정리하는 것도 시간과 정력이 엄청 드는 일이잖니? 미친년이랑 한마디도 더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 남편 보고 차단 풀라 해. 미친놈이 바람핀 주제에 감히 날 차단하고 어쩌자는 건지 물어봐. 뭐야 그 사람이 널 차단했는 줄 알았어? 넌 네 남편을 그렇게도 모르니? 그 사람이 와이프 연락처를 차단할 정도로 독한 사람이니? 네 연락처는 내가 차단한 거야. 개차반이구나 너? 그렇게까지 해서 내 걸 뺏고 싶었니? 남의 남편이랑 바람펴서 과연 네가 얻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바람이 아니라 사랑이야. 그래 그 말이 왜 안 나오나 했어. 내연녀 나오는 동영상 보면 불륜 연놈들이 공동으로 하는 말이 그거지. 바람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사랑이 다 얼어 죽었니 바람이 사랑이게? 당장 문 못 열어. 방금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절대 문 열어주지 말래. 문 열어주면 너한테 머리털 다 뽑혀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버티래. 네 아무리 독한 여자라고 해도 이 추운 겨울에 온밤 현관 밖에 있을 순 없을 거라고 무시하래. 남편한테 헌신짝 취급이나 받고 아무리 회사에서 성공하고 부장이면 뭐해. 그래봤자 가엾고 불쌍한 아줌마지. 네 아들도 네 연락 안 받아주지? 내가 핸드폰 끄고 있으라고 했거든. 엄마인 네 말보다 내 말을 더 잘 듣는 네 아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얘. 그놈들한테 전해줘. 땅치고 후회하게 해줄 거라고. 내가 있는 한 절대 그럴 일은 없으니까 큰 소리 치지 마. 이제 드디어 포기하고 친정으로 퇴장하기로 했니? 근데 가기 전에 하나만 알려주고 갈래? 너 적금 통장 어디다 감춰뒀니? 남의 통장은 왜? 탐낼 걸 탐내 도둑년아. 내 남편이랑 내 아들로도 모자라서 내 돈에까지 눈독을 들여. 창피하지도 않니? 그게 어떻게 네 돈이니? 그 사람이 적금 통장 속의 돈은 그 사람이 번 거니까 맘대로 써도 된다고 했어.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어딨는지 대. 지랄도 풍년이다 미친년.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남편이랑 아들한테 버림받는 거야, 덜 떨어진 년. 버림, 내가 버림받으려자로 보이니? 실제로 버림받았잖아. 그래야 가짜는 네 우월감이 만족을 얻는다면 꼴리는 대로 생각해. 근데 말이야, 버림받는 게 꼭 나쁜 건 아닐 때도 있다?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알 수 있겠지. 한 달 후, 나한테 남편도 아들도 다 뺏기고 숨은 쉬고 살고 있니? 나 같은 분에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살기 싫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남편이랑 자식 말고도 더 소중한 꿈이 있는 인생이란다. 너처럼 꿈이 없는 모자란 년은 죽어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말이야. 그딴 애매모호한 꿈 찾아서 헤맬 필요 있니? 인생은 나처럼 단순하고 순수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네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 완전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서의 행복이 어느 순간 사라질까봐 무서울 정도로 세상 사는 맛이 나. 걱정하지 마. 네가 생각하는 그 행복. 곧 사라지게 될 거니까. 뭔 개소리야? 아직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니? 하긴 그렇게 눈치가 없고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그나마 하던 계약직 일도 다 때려치고 남자한테 목숨 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지금이 행복하다면 맘껏 지금을 즐겨. 곧 눈물 쏙 빠지게 될 날이 올 거니까.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래? 할 말 있음 빙빙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그렇게 듣고 싶다고 하니까 알려줄까? 그 인간 뺏어가줘서 정말 고맙다. 언제부터 이혼하고 싶었는데 데리고 가주는 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산다고 많이 힘들었잖아, 나. 유튜브 동영상에 나오는 내연녀들처럼 멍청한 년이. 어느 날 짠하고 나타나서 나한테 도발 카톡을 보내고 날 이혼시켜주길 기대했는데 설마 하니 정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 백수놈 둘을 인수인계해줘서 고맙다. 백수라니 그 사람이랑 그 사람 아들이 어떻게 백수란 말이야? 네 남편은 사장이라는 사실도 망각할 정도로 충격받았어? 내 남편이 아니라 네 남편. 그렇게 오매불만 갖고 싶던 그 인간을 갖게 된 거 축하한다.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말해. 그 사람이 왜 백수냐고. 백수라고 말했는데 뭘 자꾸 더 말하래? 그 인간은 1년 전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내가 극구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어. 그리고 당연하지만 사업 경험도 없는 그 사람은 반년도 안 돼서 폐업하게 됐고 그때부터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는 백수로 전락했어. 아니, 놀고 먹기만 하면 양반이지. 사업 다 말아먹은 무능한 놈이 사장이라는 거짓말로 와이프 친구랑 바람까지 폈어. 말도 안 돼. 그 사람은 매일 양복 입고 아침에 출근했는데 회사에 안 갔으면 어딜 갔단 말이야? 양복 입고 동네 공원에 앉아있는 거 몇 번 봤는데 불쌍해 보이니까 그만 집에서 편히 쉬라고 하는 건 어때? 나가서 면접 보고 출근하라고 해야지 집에서 쉬면 뭐가 되니? 사랑한다며 그 사람은 출근하는 게 죽기보다 싫다고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억지로 직장으로 내몰고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너가 책임질 거야? 일하러 나가라고 하는데 설마 하니 죽기라도 하겠어? 1년 전 직장 그만둔다고 할 때 내가 결사반대하니까 자해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야. 스트레스 받고 출근하느니 차라리 편히 영면하는 게 낫다고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죽기보다 싫은 직장으로 내몰 수 있니? 아니 남자가 돈을 안 벌면 뭐 먹고 살란 말이야? 아 맞다, 네 아들 있잖아. 게임 어플로 대박 쳐서 엄청나게 잘 번다는 네 아들 보고 생활비 내놓으라고 하면 되겠네. 그 방구석 루저가 게임 어플을 개발했다고? 삶은 개가 웃을 일을 말하고 있네. 밤낮으로 게임 속에 빠져 살면 자기가 게임 어플 개발자가 된 것 같은 망상이 들어서 헛소리 했나 본데. 걔는 그냥 게임밖에 모르는 은둔형 외톨이야. 돈 한 푼도 못 벌고 부모 등골만 파먹는 캥거루족. 너 헛똑똑이었어? 대기업 부장씩이나 된다는 년이 어떻게 저런 한심한 부자랑 같이 살고 있었던 거야? 남편 놈은 결혼 전에 나랑 같은 회사에 다녔고 그때까지만 해도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고 일도 열심히 하고 나한테도 충성했거든. 그래서 애 하나 딸린 이혼남이라고 해도 사랑 하나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10년째 되는 애부터 슬슬 변하기 시작하더니 이젠 고쳐 쓰지도 못하는 레벨이 돼버린 참에 너가 때 맞춰서 데리고 가준 거야. 너 이혼남이랑 결혼했니? 아들이 친자식이 아니었어? 그걸 왜 이제야 말해? 그걸 꼭 너한테 말할 필요 있어? 해외에서 4년 정도 장기 출장 다녀오고 결혼했다고 하길래 해외에서 아이를 낳아서 데리고 왔는 줄 알았는데 남의 자식이었어?
남의 자식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다고?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어.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옛말을 무시한 채 말이야. 근데 역시 피는 속일 수 없더라? 일도 안 하고 돈만 탕진하고 바람나서 이혼하고 자식도 버리고 간 지엠이랑 똑 닮아서. 성실한 구석이라고는 없고 감사함이라고는 모르는 싸가지. 이혼하고 싶어서 몇 번이나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죽음으로 협박하던 놈이 징글징글하게 싫었는데 이젠 됐어. 거머리 같은 그두 부자를 드디어 내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냈어. 다 네 덕분이니까 고맙다고 하는 거야. 그걸 이제야 말하니? 니들이 혼인신고한 다음에 말하려고 여직 참고 있었잖아. 성격 진짜 더럽구나. 네가 더 추악해. 난 일도 그만뒀는데 이제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은 계속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경고했는데? 깊은 뜻이 담긴 내 말을 무시한 건 너잖아. 내 물건들 팔고 버린 값이랑 내 남편이랑 바람핀 위자료 청구할게. 물건들은 네 남편이 팔라고 했고 위자료도 네 남편이 내준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 보고 달라고 해. 내 남편이 아니라 네 남편이라니까 왜 자꾸 내 남편이래? 나한테 이겼다는 년이 그렇게도 너 자신한테 자신이 없니? 왜 네 거 내 거를 구분 못하는 거야? 그 인간한테는 따로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네 건 네가 내. 변호사 찾아서 내용 증명 보낼게. 그 후 전 변호사를 통해 잃어버린 제 물건들 값이랑 위자료를 다 받아냈습니다. 14년의 결혼 생활을 통해 남은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일이 있으니까 그리 막막하진 않습니다. 사랑했지만 상처로밖에 남지 않은 인연은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겠지요. 분명 전생에 그두 부자와 전 원수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 생에 저한테 빚을 받으러 왔나 봅니다.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저 자신이 덜 비참해지겠지요. 왜 전화를 안 받아?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자꾸 무시할 생각이야? 내 와이프면 와이프답게 당장 병원에 와서 간병해. 내가 왜? 왜긴 왜야. 남편이 사고가 나서 다쳤다고 하는데 간병도 안 할 생각이야? 사고 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카톡도 잘만 하고 있구만 뭐가 걱정이야? 그냥 손만 움직일 수 있을 뿐 몸은 많이 다쳤어. 난 그냥 운전하고 있었는데 어떤 미친놈이 뒤에서 내 차를 박는 바람에 난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실려와 있고 온몸 여기저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 말 무시하지 말고 당장 날 간병하러 오란 말이야. 네가 누군데? 장난해. 자기 남편도 몰라? 아파 죽겠으니까 빨리 이쪽으로 와서 어떻게 좀 해봐. 내가 의사도 아니고 내가 간다고 뭐가 달라져? 거기 의사들 간호사들 많으니까 알아서 해.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 출장 가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한 게 뭐가 나쁘단 거야? 돈 벌러 가다가 이 지경이 됐으면 와이프로서의 의무를 해야지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넌 나한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니?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불륜여행 간 주제에 간병해달란 말이 주둥이에서 나와? 불륜여행이라니. 여자랑 같이 가면 다 불륜여행이 되는 거야? 그 여자는 회사 동료고 우린 같이 거래처에 가다가 사고가 난 거야? 내가 바보니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줄 알았어? 못 믿겠으면 그 여자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그 여자는 죽었어. 뭐 죽었다고? 그게 정말이야? 그리고 너도 곧 죽어. 뭔 소리야. 좀 다치긴 했지만 나 멀쩡하거든? 손도 팔도 다 움직여내고 머리도 말짱한데 죽긴 왜 죽는단 거야? 나 아직 죽고 싶지 않거든? 그 여자는 죽었어. 죽었으면 죽었지 어쩌라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 슬프지 않아? 안타깝긴 하지만 인명재천인 걸 어떡해. 애인이 죽었다고 하는데 너무 무덤덤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인이 아니라 회사 동료라니까? 아니 왜 사람 말을 안 믿어?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니까 자꾸 사람만 불편하게 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오기나 해. 난 안 가니까 귀찮게 하지 마. 왜 안 오겠단 거야? 사고가 난 남편을 방치하겠단 거야? 무슨 여자가 그래? 당신 날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었어? 설마 내가 여직원이랑 단둘이 출장 갔다고 질투하는 거야? 회사 일 때문에 같이 간 건데 그걸 일일이 심술내면 어떡해. 알겠어. 퇴원하면 같이 제주도라도 가자. 그럼 되지? 제주도 못 가서 죽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이 와중에 뭔 제주도야? 그럼 선물 사줘? 당신 갖고 싶어 했던 가방 있었잖아. 그 브랜드랑 상품명 보내주면 내가 사줄게. 그럼 되지. 선물 안 사준 지 2년이나 됐는데 갑자기 명품백을 사주겠다고. 뭐 찔리는 거라도 있니? 못해줘도 탈, 잘해줘도 탈. 대체 뭘 어떻게 해줘야 하니?
여자들은 대체 뭐가 그렇게 복잡해?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난 이혼하고 싶어. 바람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믿어주겠어. 부부의 기본은 신임이란 것도 몰라? 제발 의미 없는 질투 부리지 말고 빨리 와서 간병이나 해줘. 난 갈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간병받고 싶으면 어머니 불러. 엄마도 온몸이 종합병원인데 엄마한테 어떻게 간병해달라고 해? 어머니한테는 당신밖에 없고 당신한테도 어머니밖에 없잖아. 셋이 만나면 난 공기 취급하고 자기들끼리 자기들만 아는 얘기 신나게 했잖아. 모자가 둘이서 병원에서 밤낮으로 끝없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싫어해? 나한테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한테도 불만 품고 있었어? 그 정도의 시집살이를 당했는데 불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엄마가 무슨 시집살이를 얼마나 시켰다고 그래? 인생의 선배로서 며느리의 성장을 위해 조언 좀 해준 걸 가지고 시집살이라고 생각한 거야?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내가 한 요리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잔소리 하신 게 조언이야? 뭐래도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냐면서. 이런 걸 먹고 살아야 할 당신 아들이 불쌍하다고 불만을 늘어놨는데 그게 며느리 성장을 위한 조언이란 말이야? 당신이 한 음식이 좀 맛이 없긴 하잖아.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만 하니까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안쓰러울 수도 있지. 당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 매일 소시지랑 고기만 먹어야 돼. 영양을 생각해서 채소랑 생선을 곁들인 게 불평들을 일이야? 어머니가 잘못 습관들인 아들 식습관을 내가 고쳐주면 감사해야 할 일 아니니? 그런 건 엄마도 알고 계셔. 엄마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당신 외모야. 화장도 잘 안 하고 또 촌스러운 것들만 입고 다니고 얼굴 생김새랑 몸매도 엄마 취향이 아니라고 별로 안 좋아하셔. 그걸 나한테 고지고대로 다 전하니? 거짓말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좋잖아. 암튼 엄마는 세상에서 날 제일 사랑해주시는 최고의 엄마니까. 내 앞에서 우리 엄마 뒷담화하지 마.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어머니한테 간병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혼하면 남인 나보다는 낳아주고 키워주신 어머니가 여러모로 더 나을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힘들어서 간병 못한다니까? 그럼 알아서 해. 난 간병하러 갈 생각 1도 없어. 잠시 후 너 아픈 내 아들한테 심한 말하고 상처 줬다며? 심한 말 한 적 없고 상처받은 사람은 접니다. 같이 사고당한 여자는 직장 동료라고 했는데 네가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 아들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간병 안 하겠다고 했다며?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우리 아들이 한계라고 너랑 이혼하겠다고 하지. 이혼 말은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아픈 남편한테 이혼 말을 꺼내서 정신적 충격을 더한 너한테 위자료 청구해야겠네. 위자료를 받을 사람은 접니다. 어머니 아들은 불륜여행 가다가 사고가 났으니까요. 여자랑 같이 있었으면 다 불륜이 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지 왜 내 아들 말을 안 믿는 거야? 우리 아들이 바람피래니? 바람피고도 나물인간이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 제가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평소에도 여자 관계가 복잡했어요. 잘생기고 자상해서 여자들이 파리처럼 자꾸 들러붙는 게 우리 아들 잘못이니? 네가 네 남편한테 파리 모기가 못 오게 관리 좀 하지 그랬니? 그 인간 목에 목줄을 하고 제가 끌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누구 목에 뭐래? 남편을 대체 뭐로 생각하는 거야? 목에 목줄 달고 개처럼 너한테 끌려다니라고. 내가 온갖 고생을 하면서 내 아들을 키웠는 줄 아니? 그냥 해본 소리에 목숨 걸고 달려드는 모성이 이악스럽네요. 그렇게 귀한 아들 손수 간병해드리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왜요?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간병은 또 싫으세요? 네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네 남편 간병은 네가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거야. 딴 년이랑 바람 피러 가다가 사고 난 놈 간병할 생각 없다고 하는데? 두 모자가 왜 사람 말을 안 듣고 자꾸 억지 부리면서 사람 열받게 해요? 바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사고 당시 몰던 차는 회사차가 아니라 고급차였고 옷도 양복이 아니라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어요. 거래처에 영업하러 간다는 사람이 샌들 신고 반바지 입고 가요? 그래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갔겠지. 우리 아들은 그 업계에서 알아주는 능력 있는 영업남인데 영업에 대해 네가 뭘 안다고 멋대로 개똥 같은 추리 분석을 하고 지랄이니? 외모도 직장도 평범한 네가 내 아들 같은 남자랑 결혼해서 살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감히 내 아들을 의심하기나 하고 그따위로 해도 되는 거야? 말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요점은 그 사람이 불륜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났단 건데 다른 말은 왜 하세요?
너랑 우리 아들이 격이 다르니까 걔가 바람 좀 펴도 눈 감고 귀 닫고 살란말 하고 있잖니? 네가 재미없고 매력이 없으니까 딴 여자랑 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자신한테서 문제점을 찾으라고 하는데 왜 자꾸 남 탓만 할까? 남 탓하는 것도 유전이라고 하던데 네 친정 식구들이 그러니? 논점을 흐리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바람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통하지 않는 최악의 배신이에요. 바람 아주 귀에 딱지가 않겠네? 아니라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왜 이렇게 소가죽처럼 질긴 거야? 화딱지 나니까 확 이혼해버리라고 해야겠네. 그러니까 이혼은 제가 먼저 하겠다고 말 꺼냈습니다. 너랑 말하면 고혈압 터질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 다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역겨운 CM이랑 골치 아픈 말싸움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며칠 후 너 우리 회사에 내용 증명 보냈어? 방금 회사 상사가 내용 증명을 가져다 줬는데 얼굴이 똥빛이잖아. 퇴원해도 다시 회사에 나올 필요 없다는 말 남기고 나갔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네가 뭔 짓 한 거 맞지? 내용 증명을 어머니 댁에 보냈는데 어머니가 열받는다고 내용 증명을 다 찢어버렸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보냈어. 당신 상사도 회사로 내용 증명 보내도 된다고 해서 보냈는데 내가 실수한 거야? 당신 일부러 그딴 짓 벌인 거 맞지? 내 바람을 의심하고 나한테 복수하기 위해 그따위 잔머리 굴린 거 맞지? 대체 뭐라고 했길래 부장놈이 나보고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날 정말 거래처에 출장 간 거 맞는지 확인했을 뿐인데? 나한테 출장 간다는 거짓말하고 불륜 여행 가다가 사고 나서 입원했단 말 듣고 네 상사분 깜짝 놀라시던데? 그러니까 불륜여행 아니라니까? 며칠 동안 내가 뭘 하고 있었을 것 같아? 네가 그 여자랑 바람 폈다는 증거 수집하고 있었어. 니들이 바람핀 증거는 산처럼 갖고 있는데 아직도 아니라고 발뺌할 생각이야? 바람필 배짱은 있고 그걸 인정할 용기는 없니? 당신 뭐야? 기분 나쁘게 왜 내 뒷조사를 하고 그래? 당신 스토커야? 부부 사이에도 스토커 짓 하면 고소당한다는 것도 몰라? 고소하고 싶으면 해. 서로 맞고소하고 재판까지 가보지 뭐. 아 그래 바람 맞아? 근데 바람은 그냥 개인 사생활일 뿐인데 왜 회사에서 잘려야 한단 말이야? 넌 꼭 잘려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겠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널 회사에서 내쫓아야 하거든. 그건 또 무슨 개소리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영업맨인데. 그런 내가 왜 회사에서 쫓겨나야 하냐고. 널 자르고자 하는 높은 분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어? 무슨 뜻이야? 네 내연녀가 유부녀란 건 알고 있지? 남편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산다고 했어. 날 만나고 처음 여자로 태어난 기쁨을 맛봤다고 한 여자를 사랑해준 게 잘못이야. 그 여자가 나한테 홀딱 빠져서 나밖에 모르는 게 내 책임이냐고. 지 와이프도 하나 잡지 못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멍청한 남편놈 탓 아니야? 바람핀 놈의 사고는 이해하기 힘드니까 듣고 싶지 않고. 네가 건드린 그년의 남편이 누군지 알기나 하니? 내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해. 먼저 내가 좋다고 날 유혹한 건 그 여자야. 난 아무런 책임이 없고 엄밀히 말해서는 피해자야. 그딴 핑계는 듣고 싶지 않다니까? 내 말의 포인트는 그년 남편한테 있다는 걸 모르겠어? 대체 어떤 놈이길래 자꾸 그 놈을 들먹이는 거야? 내가 아는 놈이야? 니네 회사 최대 거래처 전무님.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그 여자가 전무님 와이프라고. 역시 몰랐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 여자는 한 번도 자기 남편이 전무란 말 한 적 없는데. 시어머니랑 시집 안 간 시누이랑 사는 게 늘 갑갑했겠지.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만 키우던 여자가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일은 뒷전으로 하고 치장에만 관심을 보이고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서 그 남편분이 뒷조사를 해보니까 너랑 바람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알고 있어.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뒷조사를 해보니까 네 내연녀 남편이 전무님이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전무님을 어떻게 아냐고. 내 원래 직업이 간호사란 거 잊었어? 결혼 후에 당신이 너무 반대해서 병원을 그만두긴 했지만 용돈도 벌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어서 알바식으로 전무님네 집에서 전무님 어머니를 돌봐드렸어. 나 몰래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지금 그게 중요해? 그 여자는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랑 같이 살긴 했지만 집에는 집안일 도와주시는 이모님도 계시고 시어머니도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그렇다 할 시집살이는 당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바람이라니. 전무님 마음이 어떻겠어? 심지어 시댁에 합가하는 조건으로 처가에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도 입금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돈까지 받아 챙기면서 바람피는 년이 제정신이니? 이미 죽은 사람한테 제정신이니 아니니 따질 필요 있어? 죽다니, 누가? 그 여자 죽었다며? 미안, 내가 말을 좀 오해하게 했네. 진짜 죽은 건 아니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란 뜻이었어. 내 연녀가 그렇게 쉽게 죽어줘서 되겠어? 나한테 위자료는 내고 죽어야 할 것 아니야. 남의 목숨 가지고 장난하니까 재밌어? 살아있어도 산목숨이 아닐 거라는 뜻이야. 전무님이랑 나한테 위자료 주고 애도 뺏기고. 가난한 친정을 돌보고 살려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더구나 친정 남동생이 전무님한테 빌린 돈 5천만 원까지 대신 갚아주려면 지옥이 따로 없겠지. 그 여자가 어떻게 되던 나랑 상관없어. 우린 헤어지면 그만인 내연관계니까. 그렇게 좋아 죽더니 쓸모없는 짐덩이로 보이니까 버리겠단 말이야? 뭘 또 좋아 죽어? 그냥 심심풀이로 몇 번 만났을 뿐이거든. 니들이 좋아 죽는 역겨운 사진들 잔뜩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오리발이야? 당신 설마 나랑 이혼할 생각은 아니지? 당연히 이혼해야지만 요행을 바라는 거야? 난 연봉 9천만 원을 임박하는 영업맨이란 사실 잊었어? 나랑 이혼하면 다신 나 같은 남자 못 찾아 당신? 널 자르지 않으면 니네 회사와의 거래를 전부 끊어버리겠다고 하셨대, 전무님이. 네가 지금 회사에서 잘리는 건 물론이고 다시 어디에 취업하던 그 전무님이 책임지고 널 다시 끌어내리겠다고 일을 가셨어. 그 업계에서는 발이 넓으신 분이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겠지? 그래서 너도 곧 죽는다고 했어. 목숨이 붙어 있어도 두 번 다시 예전이 그 영광은 찾지 못할 거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사회에서 말살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너 이제 어쩌니? 당신 그 집에서 일한다며. 그럼 전무님이랑도 잘할 거 아니야. 날 위해 한 번만 그분한테 날 용서해주라고 부탁하면 안 될까? 내가 왜? 그러니까 우린 부부잖아. 너랑 이혼하고 남남이 되겠다고 한 말 못 들었어? 왠지 이상하다고 했어. 전무님 집에 일하러 갔는데 그 여자가 네 목걸이랑 디자인이 똑같은 걸 목에 걸고 있더라니까? 그 목걸이는 어머니가 네 생일에 특별 주문 제작해서 선물해 주신 거라고 하지 않았어? 와이프인 나한테는 장난감 목걸이도 하나 안 사주더니 내 연녀랑은 반짝반짝 빛나는 18금 목걸이를 세트로 맞추니까 좋았니? 난 증거 남기기 싫어서 목걸이 따위는 사고 싶지 않았는데 그 여자가 자꾸 커플로 맞추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산 거야. 별로 비싼 것도 아니니까 제발 질투 부리지 마. 네 눈엔 내가 질투 부리는 거로 보이니? 할 말을 잃었다. 이런 갑갑한 인간이랑 더 말해봤자 속이에 경익기밖에 더 되겠어? 뭐야 마무리 지으려고. 날 버리려고 마음먹은 거야. 제발 날 버리지 말아줘 여보. 나도 피해자야. 나도 이런 결말을 원하지 않았어. 넌 최악이니까 주둥이 다물어. 왜 내가 최악이야? 최악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그 여자가 최악이지. 병원에서 그 여자 봤어. 그 여자는 아직까지 널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 네가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해준다고 했다고. 네 청혼을 기다리고 있던데 어떡할 거야? 불륜이긴 하지만 진심으로 널 좋아하고 있는 것 같던데. 넌 그 여자가 죽었단 말을 듣고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는 담담한 모습 보였지. 역겨운 인간이 독하기까지 하니까 없던 정도 다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냥 장난으로 만났다고 했잖아. 하지만 당신이 죽었다면 나 아마 기절했을 거야. 주둥이에 침이라도 바르고 뻥쳐. 이혼은 확정된 일이니까 위자료나 입금할 생각이나 하고. 재수 없이 내 죽음을 가장하는 짓거리 하지 마. 알잖아 그 고급차는 회사 차가 아니라 빌린 차란 거. 망가진 차를 보상해 주려면 한두 푼이 드는 것도 아닌데 곧 직장도 잘리게 된 내가 무슨 돈으로 위자료까지 주란 말이야. 없으면 빌리면 되잖아. 아니 너밖에 모르는 네 엄마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되겠네. 엄마도 돈 없어. 지금까지 내가 주는 생활비로 살았는데 그런 엄마한테 뭘 기대하란 거야. 나 몰래 생활비를 줬단 말이야?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엄마한테 효도하는 건 잘못이 아니잖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법원에서 봐. 퇴원하면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갈 거야. 정말 날 버릴 거야? 여보 왜 대답이 없어?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 이대로 끝인 거야? 전 남편이 퇴원했다는 소식을 접한 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위자료를 받아냈고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과 내연녀는 저와 내연녀 남편한테 위자료를 지불하느라 상당한 빚을 냈고 그 둘은 그대로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이란 존재하지도 않았거니와 내연 관계의 금전적인 트러블은 치명적인 요소겠지요.
이혼 후 전 남편은 전무님의 호언장담대로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이 안 돼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영업일은 포기하고 알바를 하면서 노모와 겨우겨우 입에 풀칠한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문 좀 열어줘.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 날에 팬티 한 장밖에 안 입은 사람을 밖으로 내쫓는 게 어딨어? 여기서 덜덜덜 떨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자기가 책임질 거야? 나 몸 약하단 거 잘 알잖아. 조금만 추우면 감기 걸리고 고열나고 기본 한 달은 고생하는 체질이란 거 잘 알면서 이럴 거야. 우리 엄마가 알면 가슴 아파서 숨 넘어갈 일이니까 빨리 문 열어. 절대 안 열어줄 거니까 꺼져. 내가 자기 아들이야? 아니 왜 날 밖으로 내쫓고 그래?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집에서 쫓겨나야 하냐고. 자기가 뭔 잘못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어디 모자란 거 아니야? 아까 그 여자는 누구야? 무슨 여자? 코스프레용 여자 산타 원피스 입은 년 말이야. 원피스라고 하기도 무안할 정도로 천면적이 손바닥만한 옷을 쳐입고 가슴 엉덩이 다 내놓고 내 침대에서 연병 떨던 그년이 대체 누구냐고. 아, 그 여자 절대 내 연녀 아니야. 누구냐고 물었어. 이벤트 회사에서 보낸 알바녀야.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자기한테 서프라이즈 주려고 그 여자를 부른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 두 연놈이 내 침대 위에서 끌어안고 있는 걸. 이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 알바녀라는 말이 주둥이에서 나와? 아무리 그래도 다짜고짜 집안에 들어와서 이불을 확 제치는 건 너무했어요, 뭐. 알바생한테도 자존심은 있는데 막무가내로 그렇게 나오면 알바녀가 상처받잖아. 걔가 무슨 잘못이야? 걔도 먹고 살려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쉬지도 못하고 일하러 나왔는데 그러는 건 아니지. 남의 집 침대에 기어오른 년이 상처받는다고? 상처는 내가 받았는데 너 머리가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니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물론 그 여자랑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걸 직접 봤으니까. 당신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겠지만 나랑 그 여자는 자기한테 보여줄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다가 너무 추워서 같이 이불 속에서 몸 좀 녹였을 뿐이지 다른 건 절대 없었어. 춥다는 인간들이 속옷만 입고 있었니? 서로의 체온을 더욱더 잘 전달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따위 변명을 듣고 내가 억울해.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할 줄 알았어? 아니 그러니까 당신은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집에 오냐고. 당신 오늘 일 있어서 늦게 퇴근한다고 하지 않았어? 밤 8시는 돼야 집에 도착한다고 해서 그 사이에 그 여자를 잠깐 불렀는데 오후 5시도 안 돼서 집에 들어오면 어쩌냐고. 나이가 몇 갠데 무슨 사람이 그렇게 시간 개념이 없어? 내 집에 내 맘대로 오지도 못하니.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는 크리스마스인 것만큼 여러 가지 요리도 준비하고 테이블도 예쁘게 세팅하려고 일찍 집에 왔는데 남편 놈이 여자 산타를 집에 끌어들여서 바람피는 꼴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 바람펴도 너만은 아닐 거라고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보니까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네. 내가 여태 개쓰레기랑 같이 살았다는 사실에 뒤통수가 다 얼얼하거든? 그러니까 바람 아니라고 했잖아. 자기도 봤겠지만 나랑 그 여자는 둘 다 팬티 입고 있었잖아. 우리가 정말 내연 관계라면 팬티는 왜 입었겠어? 내가 조금만 늦게 집에 도착했다면 팬티 벗고 한 몸이 돼 있는 걸 구경하게 됐겠지. 그건 정말 피해망상이야. 난 하늘에 맹세코 자기를 배신한 적 없어. 그래, 그럼 욕실에서 뭐 했어? 무슨 뜻이야? 지금으로부터 반 시간 전에 니들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욕조에 들어가서 서로 씻겨주고 물꽃 빨고 재밌게 놀았잖아.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았어? 몰래 숨어서 봤어? 욕실에 카메라를 설치했거든. 즉 욕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시간으로 핸드폰으로 확인했다는 뜻이야. 당신 변태야. 욕실에 카메라는 대체 왜 설치했단 말이야? 한 달 전에 욕실에서 귀걸이 하나를 발견했었다나? 너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그 귀걸이를 그대로 뒀더니 이틀 뒤 그 귀걸이가 감쪽같이 사라졌더라? 누가 봐도 여자용 귀걸이였고 우리 집에 올 여자는 어머니밖에 없는데 어머니는 귀걸이를 안 하니까 바로니 바람을 의심했고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한번 내 욕실에 기어들었단 건 나중에도 또다시 들어올 수 있단 뜻이니까 증거 확보를 위해 덫을 놨는데 드디어 오늘 그 덫에 사냥물이 걸려들었단 거지. 그때 그년이 오늘 그년이니? 그래, 그년이 그년 맞아? 근데 그게 내 탓이야? 어리고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건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자 공통점이야. 내가 밖에서 살림 차리고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당신이 없을 때 몰래 배달 좀 시켜 먹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짜장면 치킨 시키는 건 되는데 여자 부르는 건 안 되니? 식욕, 성욕은 인간의 본능 아니야. 식욕은 만족시켜도 되고 성욕은 만족시키면 안 된다는 건 대체 무슨 논리야? 그리고 당신 인간적으로 너무 은큼한 거 아니야? 내가 그 여자랑 욕실에서 같이 씻는 걸 다 봤다면서? 아까는 뭔 크리스마스 요리 준비 같은 헛소리 하면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한 거야? 당신이 처음부터 내 바람을 다 알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지금까지 내가 힘들게 거짓말 쥐어짜지 않아도 됐잖아. 바람핀 사실을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고 싶어도 해야 되고 인정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이래서 나이 많은 여자랑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였어. 결혼 전에는 누나 같고 카리스마 있어서 좋았는데 결혼해보니까 깐깐하고 철저하고 모든 걸 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손아귀에 넣고 주무르려고 하고 여자는 역시 나긋나긋하고 귀엽고 포근한 여자가 최고인데 그거래 이제야 알게 됐는지 땅치고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었어. 여자는 케이크랑 아주 흡사해. 케이크도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먹는 게 제일 맛있잖아. 여자도 24살 여자가 제일 달콤하고 보들보들 맛있지만 30으로 갈수록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맛이 없어져? 여자는 케이크가 아니고 상품이 아니야. 무식하게 여자한테 가치라는 단어 쓰지 마. 알겠으니까 일단 문 좀 열어줘. 이 겨울에 팬티 한 장만 입고 밖에서 떨고 있는 남자는 세상에 나밖에 없을 거야.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그럼 옷이라도 좀 던져주던가. 옷은 입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변태라고 동네에 소문 퍼지면 내가 무슨 낯으로 여기서 살란 거야. 문 열어줄 생각도 옷 던져줄 생각도 없으니까 문 좀 두드리지 마. 이웃한테 민폐니까 빨리 꺼져.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빨리 문 열어. 새 셀 때까지 문 안 열면 인생에서 제일 비참한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게 만들어줄 거야. 이미 인생 최악으로 비참한 크리스마스야. 이대로 날 여기에 방치하면 이혼할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겠어? 그럴 생각이니까 걱정 없어. 내 집에 내 연녀를 끌어들인 놈이랑 계속 같이 살 줄 알았어? 이혼도 하고 이혼 사유도 네 부모님한테 다 말할 거니까 우린 이제 끝이야. 부모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왜 창피하니? 부모님한테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그럼 그 여자 신상 나한테 넘겨. 무슨 신상? 이름, 직업, 나이, 집 주소 다 넘기라고. 그건 왜? 위자료 청구해야 하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그 여자는 그냥 날 즐겁게 해준 죄밖에 없는데 너한테 돈까지 물어줘야 하는 거야? 너야말로 남자를 상품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물건도 아니고 다른 여자가 날 좀 빌렸었다고 돈을 받겠다고 달려드니. 머리가 또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니들은 즐겼지만 난 상처받았고 분노가 치밀어서 두통이 왔어. 위로가 필요한데 돈이라는 방식이 좋다는 뜻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나조차고 다른 사람의 정보를 다 팔란 말이야. 난 그렇게는 못해? 알겠어. 그럼 네 부모님한테 연락할게. 아, 말할 게 말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 여자 이름이랑 집 주소랑 직장까지 다 보내줄게. 근데 하나만 약속해줘야 해. 그 여자 남편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야 돼. 심지어 유부녀니? 유부녀긴 해도 그쪽도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처녀나 마찬가지야.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것들이 배우자를 배신하는 게 니들이 생각해도 역겹지 않니? 크리스마스 이브는 그래도 되는 날이잖아. 오늘은 모든 연인들이 즐기는 날인데 좀 논다고 어디가 덧나? 늙으면 주글주글해져서 누가 거들떠도 안 보는 몸뚱이? 젊었을 때 놀 수 있을 만큼 마음껏 놀겠다는 게 잘못이냐고. 신성한 이 밤을 더럽히지 마. 니들이 연인이니? 니들은 불륜 놈이야. 오늘 하루만 놀고 다 끝내려고 했어. 이젠 실컷 놀았고 슬슬 질렸으니까 그만두려고 했는데 재수없이 걸린 거야. 그년이 질렸으니까 딴 년으로 갈아타고 싶다는 뜻으로 들린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쯤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다고 하잖아. 한 번 잘못을 해봤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네가 한 번만 잘못했니? 실컷 놀았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그랬어? 그건 실수로 잘못 말한 거야. 거짓말할 때 네 기억력은 곤충보다 더 낮아진다는 사실 알아? 정말 오늘 그 여자랑 헤어지려고 했다고 하는데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거야? 요리조리 거짓말하는 꼬라지가 참을 수 없이 사람을 열받게 하네. 방금 욕실에 찍힌 네 불륜 동영상 아버님한테 보냈어. 뭐라고? 약속이랑 틀리잖아.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잘못할 때가 있다며? 미안, 내가 잘못했어.
딱 한 번의 잘못이니까 이해해 줄 거지? 지금 장난해. 장난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 머리가 잘못될 것 같아서 그래. 최악이다. 우리 아빠가 알면 다 끝장이잖아. 집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아버님한테 2억 원이나 뜯어갔다며? 집 사고 손주 낳아드릴 테니까 지원해달라고 해서 노후 자금을 털어서 2억 원을 넘겨줬는데 집도 안 사고 돈은 어디다 탕진했니? 돈은 잃어버렸어. 뭐라고? 돈 들고 택시 타고 오다가 택시 안에 두고 왔어. 그럼 택시 찾으면 되겠네. 택시를 어디 가서 찾아? 카드로 택시 탔을 거 아니야? 아니, 현금 썼어? 재밌니? 뭐가? 거짓말에 거짓말을 말꼬리처럼 이어가니까 재밌냐고. 네 지갑에 있는 이 영수증은 뭐니? 백화점에서 다이아 목걸이, 명품백, 명품 지갑, 코트, 신발, 화장품. 대충 계산해봐도 3천만 원은 쓴 것 같은데 무슨 돈으로 이런 것들을 산 거야? 참고로 현금 지불인데 아버님 돈으로 산 거니? 아, 왜 남의 지갑은 함부로 뒤지고 그러냐고. 와이프면 다야. 내 와이프면 내 지갑 맘대로 뒤져도 되냐고. 난 법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 안 해. 나도 안 해. 정말 안 했을까? 무슨 뜻이야? 당신 말 속에 뼈가 있다? 우리 엄마네 가게 돈이 자꾸 적어지고 있는데 왜인 것 같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 내가 엄마네 가게를 볼 때마다 돈이 없어졌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난 정말 당신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내가 주말에 엄마네 가게에 도우러 갈 때마다 날 데리러 오곤 했었지? 와이프가 걱정돼서 마중 나가는 것도 의심받아야 돼. 가게 돈 몰래 빼는 거 다 찍혔는데도 할 말 있어? 무슨 소리야? 장모님 가게에는 카메라 없잖아. 돈이 자꾸 조금씩 새서 카메라 달았거든. 뭐라고? 카메라를 달았으면 달았다고 말을 했어야지 왜 사람을 도둑놈으로 만들어? 내가 도둑놈으로 만들었니?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훔치지도 않았어. 날 이렇게 만든 건 장모님이랑 당신이야. 그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어떤 순간에도 모든 일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만들어버리는 그 재능은 인정해줄게. 그래,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고맙네. 그럼 날 용서해 주는 거지? 엄마가 경찰서에 간다고 했으니까 조사받을 준비나 해. 가족끼리 뭘 고소하고 그러냐고. 장모님 입으로만 날 아들로 생각한다고 하시고 속으로는 날 남으로 생각하신 거야? 아들로 생각해온 놈한테 배신당한 우리 엄마의 기분부터 헤아려 싸가지 없는 인간아. 그리고 아버님 돈 다 돌려드려. 돈은 다 썼는데 어떻게 돌려드려? 2억 원이나 다 썼다고? 2억 원 그거 쓰려고 하면 별로 쓸 것도 없어. 요즘 물가가 좀 비싸니? 마트에 가도 10만 원으로 몇 개 못 사고 백화점에 가면 10만 원이야 물건을 구경하기 힘들고. 물, 전기, 가스 뭐 하나도 안 오른 게 없는데 돈이 뭐 가치가 있나. 지금 나랑 물가 수다 떨고 있니? 내일 변호사 찾아서 이혼에 대해 상담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화났어? 다른 여자한테만 선물 주고 자기한테는 선물 안 줘서 삐쳤구나. 자기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너무 비싼 것만 아니면 뭐든 다 사줄게. 그러니까 다신 이혼 말 꺼내지 마. 생일에도 결혼기념일에도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집 살 돈 모아야 하니까 선물은 없다고 한 인간이 이제 와서 바쁘니까 선물. 더러운 놈 손으로 고른 선물은 필요 없으니까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위자료나 입금해. 그게 너한테 바라는 내 유일한 소원이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위자료를 주란 거야? 그거 막 몇백만 원씩 되는 거 아니야? 변호사랑 상담해봐야 알겠지만 못해도 2천만 원은 청구할 생각이니까. 5천만 원 정도는 구해놓는 게 든든할 것 같은데? 왜 또 5천만 원이냐고. 내연녀 남편한테도 위자료를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놈한테는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무슨 여자가 자꾸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야? 방금 네 내연녀한테 연락해서 위자료 입금하라고 했는데 그년이 절대 안 주겠다고 하면서 날 열받게 하잖아. 그래서 그년 남편한테 내가 갖고 있는 동영상 다 풀어버렸어. 재밌지? 뭐가 재밌어? 당신 남편인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게 생겼는데 재밌어? 곧 내 남편도 뭣도 아닐 인간이니까 관심 없어. 몸도 마음도 너무너무 춥고 최악인 크리스마스 이브다. 왜? 난 지금 기분이 최고인데? 드디어 이혼할 결심하니까 빨리 하고 싶어서 마음이 설레기까지 하는데 쓰레기놈 차버리고 멋있는 남자 만나서 연애하고 행복하게 살 생각하니까 신나는데? 배고프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케이크도 있고 치킨도 있고 대게도 있는데 뭐부터 먹을까? 제발 부탁이야. 나도 같이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 날 좀 집안에 들어가게 해줘. 바람쟁이 변태 새끼랑 역겨워서 같이 먹기 싫어.
그럼 난 어떡해? 추워 죽겠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팬티바람으로 밖에 있어야 돼? 걱정하지 마. 곧 널 데리러 갈 사람이 있을 거야. 그게 누구야? 설마 우리 부모님이야? 부모님도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 보내고 계시는데 이런 일로 그분들한테 민폐 끼치면 되나? 그럼 누가 온단 말이야? 크리스마스 술록이 날 데리러 오는 거야? 드디어 환각 증세가 시작되는 거야? 술록이 미쳤다고 너 같은 더러운 놈을 업으러 오니? 그럼 뭐야? 산타가 날 데리러 오는 거야? 춥고 배고픈 날 위해 맛있는 케이크 주고 예쁜 선물 주시는 거야? 산타는 착한 아이들한테만 선물 주신단 거 모르니? 그럼 대체 누가 날 데리러 오냐고. 경찰 불렀어. 팬티 입고 자꾸 현관문 두드리는 민폐남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달라는 민원 넣었어. 여긴 내 집인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여긴 결혼 전에 내가 계약한 월세집이고 매달 월세도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 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인간이니까 꺼져. 더러운 두 연놈이 더럽힌 내 침대랑 시트 그리고 내 욕조. 다 새로 장만할 것이고 그 비용도 다 청구할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 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부모님한테 손 내밀 국민은 하지도 않는 게 좋겠어. 아버님이 제일 불같이 화내고 계시니까. 그리고 앞으로 너한테는 주말이 없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야. 아버님이 주말에 널 친척네 공장에 끌고 가서 일 시킬 거라고 이를 갈고 계시니까. 끝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 후 전 변호사를 통해 그 두 불륜 연놈한테서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내연녀 남편한테 줄 위자료와 저희 엄마한테 줄 보상금으로 큰 빚을 지게 됐고, 저희 친정 가게에 돈을 빼낸 걸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비는 바람에 마음 약한 저희 친정엄마가 고소는 취하하는 대신 합의금을 요구했고, 전 남편은 그야말로 빚더미에 빠지게 됐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고소를 취하한 데에는 한때 가족이었던 사위를 전과가 붙게 하고 싶진 않다는 생각과 사이가 좋았던 사돈네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전 남편은 버는 족족 빚을 갚고 있고 주말에도 아버님한테 끌려가서 죽어라고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정신 차린 것 같이 보이지만 과연 반성했을까요? 역시 남자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거기가 잘생기고 다정하면 금상첨화고. 갑자기 머리 꼬리도 없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남자는 머니를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소유하고 있을 때 비로소 남자의 매력을 빵빵 방출하고 여자 마음을 얻을 수 있는데, 넌 그게 안 되는 거지 같은 놈이라 나한테 버림받게 생겼다 그 말이야. 뭐라고? 대낮에 개꿈 꿨어? 잠꼬대도 그딴 식으로 하면 기분 나쁜데. 잠꼬대가 아니라 널 버리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야. 나 부자인 네 친구로 갈아탔으니까 나랑 이혼해주라. 대체 누구야? 누구길래 내 와이프인 척 하는 거야? 내 와이프는 절대 그딴 개소리 치려자 아니니까 장난질 그만할래? 웃기지도 않는 그딴 황당한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우리 만난 지 반년밖에 안 됐고 결혼한 지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니까짓게 날 알면 얼마나 안다고 감히 날 대변하고 연병이냐고. 난 네 와이프가 맞고 곧 네 와이프가 아닌 네 친구 와이프로 될 사람 맞거든? 네가 정말 유미란 말이야. 유미, 네가 정말 나랑 이혼하겠다고.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날 사랑하고 나랑 평생 같이 살겠다고 했잖아. 내가 대학도 못 가고 잘생기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나랑 결혼해서 자식 낳고 서서히 같이 늙어가는 게 꿈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건 그냥 쇼인데 그걸 정말로 믿었니? 한심한 인간? 뭐라고? 그땐 네 호감을 얻기 위해 네 심기를 편하게 하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었어. 필사적으로 연기를 해야 네가 나랑 결혼해 줄 거니까? 하지만 이젠 그럴 필요 없어. 너같이 무능한 남자는 필요 없으니까 버리기로 했거든. 쓰레기에 불과한 남자한테 굳이 가면 쓰고 착한 여자인 척할 의미가 없잖아. 결혼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한 달이면 충분히 많이 살아준 거 아니야? 너랑 같이 살던 하루하루가 나한테는 지옥 같고 하루가 10년 맞잡이였는데? 넌 나랑 살며 아주 행복했나 봐? 그래, 행복했어. 그리고 이대로 쭉 평생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야? 겨우 이 정도 일로 먼 날벼락 같은 소리야? 남녀는 원래 만나다가 안 맞으면 새 파트너를 찾아도 된다고 신이 허락하셨어. 바람이 신이 인간한테 주신 자유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믿었던 너한테 이렇게 뒤통수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둔감한 남자의 비참한 말로야.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대학도 못 가고 고졸로 초라하게 살고 있지.
내가 고졸인 건 맞지만 난 한 번도 초라하게 산 적은 없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또래보다 못 벌지도 않는다고 생각해. 내 힘으로 내 밥벌이하고 사는데 대체 뭐가 초라하단 거야? 고졸치고 그래도 괜찮은 연봉을 받는단 건 인정할게. 그 정도의 경제력이 없었다면 애초에 나랑 결혼하지도 못했겠지. 돈 보고 날 만났단 말이야. 그것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못생기고 재미도 없는 너랑 결혼한 이유는 오직 네가 딴 인간들보다 잘 벌기 때문이야. 하지만 유일한 네 장점도 더 이상 장점이 아닌 거로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 무슨 사건? 말했잖아, 네 친구로 갈아타기로 했다고. 내 친구 누구? 지성 씨밖에 더 있어? 집안도 대대로 부자고 그 사람 본인도 젊은 나이에 사업에 성공해서 사장인데. 그런 사람이랑 싸워서 과연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지성이랑 난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인데 내가 걔랑 왜 싸워? 그러니까 넌 안 된다는 거야. 가진 게 많은 친구한테 비굴하게 질 생각밖에 못하는 한심한 인간. 난 너같이 비겁한 남자보다 당당하고 가진 게 넘치는 남자랑 살 거야. 지성이가 너랑 바람 폈을 리가 없어. 그렇게 그 사람을 믿었어? 넌 사랑은 물론 우정도 지킬 능력이 없는 바보야. 이 세상에 친구한테 여자 뺏긴 놈이 한둘이니? 그렇게 사람을 믿고 순진하니까 그 모양 그 꼴로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런 나도 좋다고 결혼한 여자가 뭐가 어쩌고 어째. 그땐 내 주위의 남자들 중에 네가 제일 많이 버니까 널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 날 돈으로만 봤단 뜻이야?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네 돈을 사랑하는다는 뜻이었는데? 최악인 여자구나. 내 친구가 너 같은 여자랑 바람 폈을 리가 없어. 우리의 우정을 버리고 너같이 개념 없는 여자랑 만날 리가 없어. 내가 그냥 살짝 유혹했을 뿐인데 바로 나한테 넘어온 남자가 네 친구야. 넌 그 사람을 친구로 생각했지만 그 사람한테 있어서 넌 여자 하나를 위해 쉽게 버릴 수 있는 가벼운 지인일 뿐이란 말이지. 친구든 사랑이든 서로 좋아해야 하는데 넌 뭐든 혼자 짝사랑만 한 불쌍한 남자란 뜻이야. 난 널 사랑했는데 넌 전혀 아니란 말이야. 넌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찰지게 연기한 나의 가상 이미지를 사랑한 거야. 난 너랑 평생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 내가 겨우 너 같은 남자랑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다고. 세상에 이보다 더 재밌는 희극은 없네. 난 너보다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갈아탈 준비를 시시각각 해온 여자야. 그 사람은 너보다 집안도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사업해서 돈도 많아. 뇌가 달린 여자라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설마 내가 머리 나쁜 널 진심으로 사랑하고 쪽같이 살 줄 알았어?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나야. 자꾸 똥고집 부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 그 사람은 이미 나한테 넘어왔고 나도 그 사람을 선택했어. 그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사모님의 부와 명예도 누릴 수 있는데 굳이 평생 거지 같은 너랑 같이 살 필요 있어? 지성이네 집이 원래 부유한 건 맞지만 걔 부모님과 걔 성격상 그렇게 사치를 좋아하진 않을 텐데 차도 국산차만 고집하고 옷도 몇 년 동안 같은 옷 입고 다니고 외식도 잘 안 하고 편의점도 잘 이용 안 하고 자판기에서 커피 한 캔도 잘 안 사는데 결혼했다고 해서 와이프가 사모님 놀이하는 걸 용납한다는 게 가능한가? 본인한테는 최대한 아끼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아낌없이 베푸는 훌륭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가능한 게 아니겠어? 또 누가 알아? 흙수저인 널 배려해서 널 만날 때만 국산차 타고 싸구려 옷 걸치고 다녔는지? 나 역시 그동안 거지 같은 너한테 맞추고 네 호감을 얻기 위해 명품백도 못 들고 옷도 수수하게 입고 다니면서 쇼한다고 속이 갑갑했는데 몰랐지? 알뜰하게 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결혼할 남자 앞에서 여자는 원래 그렇게 내숭 떨기 마련이야. 일은 하기 싫어서 취직을 해야겠는데 마땅한 남자가 없었어. 그때 널 알게 됐고 고졸이란 게 맘에 걸렸지만 그래도 고졸 주제에 그 정도 연봉을 받는단 건 노력과 끈기가 있다는 뜻이고 그 정도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평생 날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한테 꼬리친 거야. 나랑 결혼한 이유가 겨우 그것밖에 없다고? 아주 조금이라도 날 사랑한 적이 없었단 말이야. 나 같은 미인한테 사랑받을 꿈까지 꿨어? 어이가 없다. 그 주제에 대졸인 나랑 결혼해서 한 달이나 살아봤잖아. 그걸로도 이미 세상을 다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더 바라면 욕심 아닌가. 그게 네 진심이라면 이혼해줄게. 정말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이랑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서 포기하겠단 거잖아. 불쌍하고 비굴한 남자의 비참한 말로지 뭐.
안 됐긴 하지만 이게 현실이고 이게 인생이니까 쓰디쓴 맛은 혼자 삼키고 더 성장하도록 해. 일주일 후 언제 이혼해 줄 거야? 법원에 나오라고 하는데 왜 안 나와? 설마 이제 와서 치사하게 이혼 안 해주겠다고 우길 생각은 아니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혼당했단 걸 남들이 알면 창피하니까 이혼을 도피하려는 건 아니지? 하지만 사람은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했어. 그 사람과 난 운명이고 너와 난 잘못된 만남에 불과해. 나도 우리가 이런 운명으로 만난 거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건 하늘의 뜻이니까. 날 잃는다는 게 엄청나게 큰 아픔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우린 이미 깨진 그릇이야. 위자료 줘? 뭐라고? 위자료를 줘야 이혼해 줄 거 아니야. 대학 나온 넌 머리가 좋아서 이 정도는 눈치챌 줄 알았는데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 나랑 그 사람은 아직 그런 관계 아니야. 무슨 뜻이야? 우린 아직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은 사이라고. 그러니까 바람이 아니고 따라서 위자료는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지성이는 너한테 아무런 감정도 없는데 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 난리를 피웠단 말이야? 그런 거 아니야. 그렇든 아니든 나랑 상관없고 위자료를 받지 못하면 이혼해 줄 생각 없어 난. 네 말대로 결혼 한 달 만에 이혼하게 되면 내가 받을 타격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말이야. 너 때문에 난 결혼하자마자 이혼남이 되게 생겼는데 순순히 네 좋은 일을 해줄 순 없잖아. 역시 가난한 인간들일수록 돈돈거린단 말이 맞았네. 돈에 환장한 건 내가 아니라 너잖아. 그깟 위자료 주면 될 거 아니야. 가진 돈은 있고 큰 소리야? 결혼할 때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빈몸으로 결혼한 주제에 돈은 빌리면 돼. 일단 빌려서 이혼하고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내 빚 다 갚아줄 거야. 잘 됐네. 그럼 위자료 기다릴게. 일주일 후 여보, 나 다시 당신한테 가고 싶은데 아직 늦은 거 아니지? 왜? 사모님 놀이 재미없어? 나 그 인간한테 버림받았어. 내가 당신이랑 이혼했단 걸 알자마자 날 차단해버렸어, 그 인간. 내가 대체 뭔 잘못을 해서 그 인간한테 버림을 받아야 하는지. 나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미칠 것 같단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인간이 미친놈 같아. 여자를 갖고 놀고 차버리는 질이 나쁜 인간. 당신은 어떻게 그런 치졸한 놈이랑 20년을 넘게 친구로 지냈어? 결혼식 날에 신랑 친구한테 꼬리를 흔든 년이랑 결혼할 친구가 아니거든 걔는. 뭐라고? 너 우리 결혼식 날 필요연에서 잘생긴 내 친구가 집안도 좋고 사업도 한단 말을 듣고 내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지성이한테 연락처를 달라고 하고 그날 바로 첫눈에 반했다. 넌 날 어떻게 생각하냐. 그딴 문자들을 보냈다며. 소중한 친구가 대체 어떤 여자랑 결혼했는지 끝까지 캐고 싶었던 내 친구는 네가 무슨 짓을 할지 두고 보고 싶어서 네 말에 대꾸해주고 네가 사귀자고 할 때도 좋다 싫다 명확한 표현 안 하고 문자를 받아주기만 했다고 했어. 뭐야, 그 인간이 날 떠봤단 말이야? 그래서 여직 나랑 딱 2번 만나고 만나서도 손도 잡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걸었던 거야? 난 또 그 사람이 생긴 거랑 달리 여자 경험이 없고 순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날 이혼시키려고 술수를 부리고 있었던 거야? 형제처럼 생각하는 내가 너 같은 여자랑 같이 사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본 모습을 다 까발켜주려고 그런 연기를 했을 뿐이라고 들었어. 감히 내 앞에서 연기를 했다고? 너도 연기 잘하잖아. 넌 연기해서 나랑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날 이혼남으로 만들었는데 내 친구는 네 앞에서 연기 좀 하면 안 되니? 네 말대로 내 친구는 나보다 머리도 좋고 잘났고 집안도 좋은데 그런 내 친구가 결혼식 날부터 남편을 배신하고 남편 친구한테 꼬리를 흔드는 년이랑 결혼하려고 했겠어? 네 주제에 감이 너무 높은 나무를 올려다봤어. 미안해, 여보. 당신한테는 쳐죽일 나쁜 년 맞지만 나도 피해자야. 나도 그 인간이 날 떠보려고 나한테 접근한 건 줄 몰랐어. 먼저 접근한 건 너잖아. 그 인간이 처음부터 날 거절했으면 나도 당신이랑 이혼까진 하지 않았어. 당장은 이혼 안 해도 언젠가 더 조건 좋은 남자 만나면 날 배신했겠지. 네가 날 배신하는 건 그냥 시간 문제 아닌가? 나 당신한테 위자료 주려고 사채를 빌렸는데 당장 갚지 않으면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나서 내 인생이 늪으로 빠질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다시 재결합하고 그 빚 당신이 대신 갚아주면 안 될까? 그게 가능하다고 찔러보는 거야? 당신 날 사랑하잖아. 사랑했었지. 이젠 아니지만 제발 그러지 마. 나한테는 이미 당신밖에 없어. 내가 그렇게 만만해. 오갈 데 없으면 나야? 너같이 천박한 여자랑 한마디도 더 하고 싶지 않으니까 꺼져.
차단할 거니까 개고생 한번 죽도록 해봐. 그 후 전 와이프는 4천만 원의 사채빚을 갚지 못해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가서 밤에 세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진위는 알 수 없습니다. 친정부모님한테도 절연당하고 그렇다 할 지인 친구도 없는 처지라 대신 사채를 갚아줄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갔을 수도 있겠죠. 친구 덕분에 쓰레기 여자를 깨끗하게 걸러내서 다행이고 지금도 그 친구와는 가끔 만나 술 한잔하면서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한 편 더 어떠세요?